네, 곳곳에 한파 피해가 크고 오고 가는 사람들 얼굴 표정만 봐도 정말 뼛속까지 춥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 분의 출연자들 만나볼까요?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교보증권의 백지훈 차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춥다라는 말이 정말 저절로 나오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오늘 대화 주제가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제 옷은 여기에 구멍이 났어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 하필. 천이 없어서. 추워, 이게 이렇게 좀 가려야 돼요. 네. 자, 오늘 2,000포인트가 성큼 다가섰습니다. 한파 속에 증시는 봄날이 다가왔다라는 평가였는데요. 먼저 한승호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그 시장은 기존에 언급해드렸던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동성 장이 됐던 무슨 펀더멘탈 장이 됐든지 간에 지수가 오르는 것 자체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기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주가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의 그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또는 여타 이머징 마켓의 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환율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크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중앙은행에서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한 바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상당히 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이 어떤 개별 종목이나 자산의 펀더멘탈, 즉 캐시플로우 창출 능력을 보기에 앞서 투기적으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멘텀에 의지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1,100원대에서의 그 지지세가 상당히 그 견고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더 추가 하락할 그러니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수도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 이르러서는 다소 기술적인 조정이든 어떤 조정이든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수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2월 내에 징크스가 깨지는 건 아니냐. 사실 2월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역사적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벌써 지금 초반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수보다 업종 종목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주로 어떤 업종 종목들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역시도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의 논리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시장의 주도였던 IT나 자동차들은 일부 이익 실현이라든지 종목별로 교차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간의 이제 경기 둔화와 그다음에 유로돈 리스크에 대해서 영향력들이 컸던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물류 업종들까지도 골고루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매매의 단위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수익률 게임 안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그동안의 매매에 대한 그 포트에 대한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런 유동성 랠리 장세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의 그 집중적인 매매보다는 일정 부분의 매매 기준을 가지시고 업종별 순환매를 따라서 그 매매하시거나 길목을 지키는 이런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쉬고 있는 업종이 있지만 결국은 가격의 논리와 그다음에 키 맞추기에 대한 그 장세 대응을 논리를 갖고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일정 바운더리 내에서 바운더리 하단부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네. 또 상단부에 올랐을 때는 이익 실현이라든지 일부 포트에서 덜어내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수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뚫고 간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시에는 역시 대형주의 주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예. 이것의 근간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매 종목들입니다. 대형주의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들의 매수 업종들 화학, 자동차, 금융
주가는 지금 많이 안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경향적인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수 상승 시 좀 가능성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오늘 강세 업종을 보겠습니다. 뭐 전기가스와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살펴볼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주회사를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었고 또 2011년 하반기 부진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웠던 지주회사였는데 오늘의 강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지주회사가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평가인데 오늘 참 급등이 두드러졌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래 지주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사업 자회사들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계열사의 사업 상황에 따라서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에 좀 더 노출이 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지주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자금을 상당히 많이 풀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또 금융 경색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주사에 굉장히 좀 유리한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올해 2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개정 상법이 적용이 되면서 지주회사의 M&A 전략이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과 같이 반드시 M&A 시에는 뭐 주식 교환이라든지 그러한 그 필수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주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M&A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형성된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어느 정도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다면 많은 지주사 중에 어떤 종목을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최근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이 사실은 순환매적인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수가 상당히 상승한 업종이나 섹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대신에 또 많이 오르지 못한 섹터에 이제 매매를 하는 이런 양상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최근 LG 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던 바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어떤 그룹 단위의 그 개별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들을 이렇게 총합해서 봤을 때는 LG가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러한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IT라든지 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LG전자라든지 이런 주요 계열사들의 핵심적인 역량이 좀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접근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밖에 SK그룹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SK그룹 전체 매출액의 상당수를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이제 서서히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이고 또 그밖에 최근에 부각됐던 오너 리스크가 좀 더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산그룹의 경우는 워낙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건설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PF 문제로 인해서 다소 시장에서 좀 외면받아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 관련주로 봤을 때 이제 두산인프라코가 실적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 또 방금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3개 지주 그룹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들이 각자 개성이 다르고 뭐 각자의 장점들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G그룹주가 강세가 두드러져서 백준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힘이 LG전자와 LG화학을 중심으로 좀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종목 간 안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LG전자는 그간의 이제 그 글로벌 IT 경기 내에서 좀 더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핸드셋 부분 내에서의
그 전략의 다각화, 뭐 스마트폰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동안 LG전자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런 종합 그 생산업체들의 또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현재의 그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LG 뭐 지난해 매출액 역시도 다른 IT의 전방산업 업종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의 경향적인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는 없었지만 기관들의 경향적인 매수입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 측면과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성, 그다음에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관들의 경향적인 매수에 따른 수급의 그 안정판이 있었고요. 업종 내 키 맞추기 내에서의 일단 상승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도 종목으로 나타나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갖춰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LG화학, 뭐 LG그룹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성과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성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LG화학이 지금 주력으로 그 사업을 다각화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LG그룹주 내에서는 LG화학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전자는 향후에 올해 2012년도 기준으로 상반기 이후에 결국 핸드셋과 그다음에 가전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역시도 좀 더 아직까지는 힘든 시간을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키 맞추기 전략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많이 오른 LG전자와 LG화학은 뭐 매도해야 하는 시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이제 갭상승을 해 주었고요. 결국은 이제 기관들의 매매 동향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데요. 기관들의 이런 경향적인 매수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률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전략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말씀드렸듯이 업종 내, 특히나 화학 업종 내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고 있는 업종 대표주입니다. 오히려 LG화학의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에 경향적인 그 우상향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화학에 대한 포트의 비중 확대는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업종과 이슈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 실적 나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2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조 5,531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좀 밝혀지고요. 매출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작년에 디램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 그러니까 나냐와 같은 기업들은 큰 폭의 영업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와 대비해서 선방을 했다라는 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엇갈린 전망입니다. 먼저 회사 관계자는 장기 성장 전략이 충분하다라고 좋게 얘기를 하겠죠. 회사 안에서는요. 그리고 동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34,000원까지.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25,000원으로 대폭 줄였는데 지금이 27,000원인데 2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 팔으라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모르겠네요. 네,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한수고 사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글쎄요, 일단 목표가를 하향한 증권사도 그리고 상향한 증권사도 각각의 다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제 업황 자체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보다는 이제 PC향 메모리 칩의 이제 매출이 큰데 특히 PC 세트 업체들이 고정거래 가격을 인상하는 걸 좀 상당히 기피하는 양상이죠. 특히나 앞전에 이제 태국의 홍수 사태로 인해서 HDD 같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의 수급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트 업체들로서도
매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협상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되는 건데, 요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최소한 뭐 2분기 이후에는 이를테면 대만의 뭐 기존의 업체들이나 일본 업체들 뭐 그런 쪽에서 충분히 그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어느 다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근데 주목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램버스 충당금 환입이 한 수백억 정도 있었고 또 재고자산 평가손 환입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견조했다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 SK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된다면 하이닉스로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좀 절감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서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약간의 해프닝이었었는데 유상증자 관련한 공시 때문에 네. 주가가 빠졌었죠.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미 계획돼 있던 부분, 3자 배정을 통해서 SK그룹에 넘기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적자를 나타낸 국민조 하이닉스, 뭐 적자 폭이 줄어들고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왔다라는 평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차장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에 거의 뭐 꽂힌 것 같아요. 계속 좀 매수, 좀 여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좀 개인 투자자들의 좀 대응 전략은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이닉스의 그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주가가 상회를 하고 있으면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들은 그 밸류에이션에 수렴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뒤서 나갈 수도 있다, 뒤를 따라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IT 업종 내에서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시장 내에 참여하는 수급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종목 찾기에 나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도 전년도 2011년도의 실적보다는 향후 2012년도, 2013년도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가격의 논리에서 본다라고 하면 2만 원대에서 15,000원대에 대한 이런 지지력들이나 그 다음에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밑에 좀 굳건한 지지선을 갖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술적인 뭐 이평들이 수렴을 한 이후에 일부 거래량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맞닥뜨리면서 주가의 상승폭들이 사실상 단기간에 좀 나오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내에서 수급들도 계속해서 종목 찾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평가에 대한 가격의 그 상승이 아니라 네. 향후 기대감과 이런 유동성 연례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런 성장성과 그다음에 경기도나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는 실적 기준의 가치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 항상 위기감과 그다음에 리스크를 감안한 상태의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증시 전망을 봤을 때 업종별로 중복되는 업종이 IT와 화학이 좀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업종들은 뭐 백화점식으로 좀 나열이 되는 것 같은데 백지원 차장님께서도 IT의 안에 뭐 대형주라든가 중소형주 뭐 한두 가지는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십니까? 어떤가요, 예, 의견이?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뭐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보다는 사실상 시장이 올랐을 경우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고 시장이 위험할 경우에는 얼마만큼 계좌 내에서의 현금 비중이라든지 종목 보수적인 종목이라든지 경기 방어주들을 갖고 포트를 갖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추격 매수보다는 계속해서 길목을 지키고 시장 내에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역시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그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동차 업종들이 좀 어렵게 가고는 있지만요. 충분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수급 상황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사고 있다라는 예. 부분들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실 때 마음을 네. 편하게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상승이 나왔을 때라도 이것들이 가격이 비싸다기보다는
이제부터 그 수급들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좀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IT 전방산업군들이 좋다라고 하면 IT 부품주들 특히나 요 근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핸드셋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뭐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이폰 시리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이폰 관련주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런 갤럭시라든지 갤럭시 노트 관련한 부품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탑다운 방식의 종목 찾기가 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질문을 드렸는데 IT 친구 자동차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께서 빨리 전략을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 바짝 다가서 가시권에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제가 극단적인 두 증권사의 의견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의견은 피로감을 잘 해소했고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예전보다 강하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삼성증권의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 펀더멘털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추세적 상승을 자신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한화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화증권, 네, 한승호 차장님, 뭐 의견이세요? 뭐 의견 같이 주세요. 사실 저희가 뭐 어떤 이런 증권사 하우스 전망을 낼 때 사실은 좀 저희가 극단적인 수준에 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물론 이제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긍정론자들은 반씩이나 남았다 그러고 부정론자는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은 지금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여러 가지 혼란 상황으로 진행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어쨌든 그리스고 또 최근 들어서 포르투갈 문제까지 이제 부각이 되는 양상에서 유로화를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로화가 지금 최근 들어서 숏 포지션이 굉장히 급증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유로화가 안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CDS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를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리스하고 IIF 간의 협상이 곧 타결된다는 소식도 있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타결된 이후의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게 터져도 우리는 유동성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그것이 펀더멘탈이 수반되지 않는 모멘텀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런지가 저희는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2003년 이래로 평균치인 9.2배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1920포인트를 넘어섰죠. 이제 12개월 포워드 퍼 기준인데요. 그럼 이 이후의 지수 상승이라는 것은 2003년 이후의 평균치보다 오히려 이제 더 프리미엄이 붙어야만 가능한 지수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내심 굉장히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다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밴드 어느 정도로 보세요? 2월에? 저희는 일단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탑라인은 2020 이 정도 그리고 언더라인은 1840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더가 1840이면은 1900도 이탈할 가능성이 한 번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높으면 한 2020 정도까지 2000은 터치할 수는 있지만 아주 크게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자, 백지훈 차장님의 의견 들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의 외국인들의 이런 그 매매 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뭐 2,000선을 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상한 밴드를 정하는 것들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들 당연히 그 외부적인 악재에서 흔들릴 수 있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주도 업종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은 저 역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항상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를 해야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경향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인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종목에 좀 종목 중심의 대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고점에서 좀 밀려서 손절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간 안에 그 수익률 게임 내에서 충분히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익률들은 획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종목에 대한 그 매매 기준들을 확실히 정하시고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홀딩보다는 본인이 원하시는 요구 수익률에 대한 매매 전략을 분명히 세우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외부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업종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좀 펼쳐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건설, 화학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조선보험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입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우수한 뭐 은행 업종도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건설 업종들 중에 뭐 대표적인 신용도가 우량한 건설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현대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 GS건설까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LG화학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향후의 성장성과 지금의 실적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기적인 포트폴리오에도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IT 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렸고요. 뭐 중국 관련 내수주들 결국은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네. 내수 관련 종목도 관심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 업종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홈쇼핑 관련 업종들도 현재 대부분 홈쇼핑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충분한 자기의 밸류에이션의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 내에서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종목별로 좀 편승 전략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업종 종목의 나열을 들어봤습니다. 전략 잘 들었고요. 두 분 돌아가시는 길 빙판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